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대평동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주관에 2024년 미꿈소 전국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강사와 장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미꿈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 등의 창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평동 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머그컵을 제작해보는 동화 속 소품 만들기, 코딩 로봇 비누를 활용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코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21일과 28일 총 2회 운영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대평동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세종시 소방안전교육이수 인증기관 제1호 인증패 전달식을 열고 국립세종수목원에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증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방본부 소속 소방안전강사 7명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하임리법 등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수목원 직원 185명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총 5회에 걸쳐 소방교육을 이수해 인증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2024년 세종 빈 일자리 채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종형 뿌리 전문과학기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합니다. 세종시 빈 일자리 대상 업종은 2023년 10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구인 업종이며 뿌리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이 해당됩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아이비즈, BA 플러스 등 뿌리기업 10곳과 이노스페이스, KER 등 전문과학기술업 10곳입니다. 행사 당일 각 기업은 채용관을 운영하고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는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이미지 메이킹관, 취업 컨설팅관이 운영되며 세종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신중년 세대의 인생 경험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화하는 기록 리포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기록 리포터의 세종 스토리텔링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시는 지난달 세종에 거주하는 신중년이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전문 경력이 있는 주민 5명을 기록 리포터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기록 리포터는 올해 연말까지 조치원읍과 금남면을 주제로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 수집 및 기록화하고 아카이브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범 콘텐츠로는 마을 기록 아카이브 다담을 통해 기록 리포터의 시선으로 담아낸 조치원역 관련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아카이브에 수록된 콘텐츠는 기록 리포터가 조치원역으로 출퇴근하던 기억, 조치원역의 발전 과정의 역사, 신문 기사로 소개하는 고려대생들의 조치원 건널목 사건, 조치원 사람들의 이야기 등 기록 리포터가 스스로 조사하고 작성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록 리포터의 조치원역 컨텐츠는 마을기록문화관 다담의 기록 리포터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읍과 금남면에 대해 숨은 역사, 알려지지 않은 주민의 다양한 이야기 제보는 자치행정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입니다. 단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전출 인정, 요건 충족 기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원 및 성과, 2024년 지급 계획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 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종시가 대민 업무와 시책 사업에서 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직무 특성상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교육 주제와 내용을 차별화하고 시와 지방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교육은 장재성 경찰대 교수와 곽성준 한경국립대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육 주제는 상담조사 업무와 인권, 민원 사회복지 업무와 인권,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 구축 등이었습니다. 교육에서는 행정행위 전반에 관한 인권의식 향상은 물론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설물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범용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10일부터 경로당 도우미 14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시는 앞서 220명의 경로당 도우미를 각 경로당에 배치했지만 경로당에서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을 고려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경로당 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확대 배치키로 했습니다. 당초 경로당 도우미 지원 요건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60에서 64세 차상위 계층이었으나 60세 이상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로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해 경로당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신속하게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대한노인의 세종시 지회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세종시 진로교육원은 지난 9일 진로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명사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비하여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강에 앞서 진로교육원은 사전 신청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1 진로상담과 11개의 진로체험실 안내 등을 진행하여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이번 특강의 강연자로 방종임 교육전문기자 겸 온라인 컨텐츠 창작자를 초청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방종임 강연자는 2028 대입 개편안, 2022 개정교육과정 설명 등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후 자녀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특히 강연자는 학생들이 사회 변화와 다양한 직업 생태계 속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과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키우는 진로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고 조력하는 과정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